안녕하십니까? 네, 김학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MBM 시간인데, 아, 조석으로 좀 날씨가 좀 춥죠? 저도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댁에서 함께 1시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제목은 인디 언어의 5가지 S라는 얘기고, AB어 3가지 불문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인디 오너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의 준말이 인디 오너예요. 그래서 이 디펜던스 그 의존적인 그런 뜻이죠. 근데 인이 들어가면 이제 반의어가 돼가지고 독립적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비어들은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약자가 인디 오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5가지 S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함께 이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이 S는 뭘까? 스킬이에요. 어차피 우리 사업은 반복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일반 사업하고도 일반 사업의 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ABO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같이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에서 똑같아요. 일반 사업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각이 행동을 낳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을 나면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 여부도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사업은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고, 열심히 다니면 뭐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사업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매출이 또 올라가지만, 결국은 리더들을 복제시키고, 나 같은 리더들이 계속 나오고, 소비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그런 빈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교육 사업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덱스터 예거는 한 60여 년 전서부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당신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툴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스킬이에요. 이건 뭐냐? 전문성을 지닌 직무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우리 사업으로 막 푼다면 전문성을 지닌 직무 수행 능력이란 뭐냐면 우리 리더들은 이 독립적인 자연사회이기 때문에 1인 기업의 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내가 뭐 배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우고 내가 전문성을 지니고 그것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고 학습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보여. 어, 그래서 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다면 내가 안다면 자신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쇼더프렌 하기 어려운 거고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제품 지식이나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풍부하다면 나가고 싶은 거죠. 행동하고 싶은 거죠. 내가 왜 두려울까요? 지식이 있는데. 그죠? 지식이 있게 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 나올까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 나올 수 있겠죠. 나쁜 결과 나오게 되면 다시 학습을 해서 다시 행동하면 되는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소비자도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니까 잠깐 반복하고 싶은 것이죠. 자, 반복. 우리가 반복해서 뭐가 될까요? 반복하면 복제가 되죠.
복제가 된다면 우리는 인쇄 수입이 구축이 되고 네트워크에 확장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복제가 여러분 스폰서나 업라인들 성공한 사람부터 이런 내용들이 복제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반복하지 않았고 스폰서의 성공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복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제가 잘 되면은 내 그룹이 확장성이 되면서 네트워크가 커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의 습관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공자의 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로 내려오더라고요. 결국은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학습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어디서 배울까요? 우리 성공한 스폰서들이 없다면 어디서 내가 배워야 될까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싱킹 빅그룹은 우리 김종기 사장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MBS고 MB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내용들을 잘 메모하면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MBS나 MBM을 왜 잘 들어야 되고 고객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가 A스텝을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결국은 아까 이제 성공자의 운명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성공자의 운명. 아, 이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서경이라는 게 있어요. 서경의 1편에 보면은 성공자의 운명은 5가지 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 5가지 복이 뭘까? 첫 번째는 장수복이에요. 이게 목숨 숫자. 1번이 목숨 숫자예요. 성공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실제 보니까 없는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 부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강남에 가보면은 이렇게 뚱뚱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장군들 뚱뚱한 사람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미군들은요, 몸이 비대해지면 절대 장군 승진 안 시킵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몸 관리 그만큼 자기 관리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 그래서 우리도 성공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복제의 첫 번째, 우리가 아주 장수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부의 복이에요. 부자 부자죠.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타고났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부자의 복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항산. 항상 내가 자산이 평소에 없으면 평소에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난 돈이 필요 없어 그래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지만 진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여유의 복을 두 번째로 주고 있다. 세 번째 복이 있다면 우리가 강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안,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 편안하게 사는 복을 타고 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뭐예요? 유호덕이라 해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호덕. 선행을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아, 노종명이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 편안한 삶을, 예, 살면서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마감하면서 살 수 있는 5가지 복을 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질 수 있다. 성공한 삶은. 이렇게까지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유교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아마 나는 아직까지 뭐 젊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려고 모르지만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구나. 성공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무 수행 능력은 내가 성공하면서 복제가 되면서 많은 성공자를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주인공이 누구? 바로 에이비어들이에요.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고개를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책을 읽어라, 미팅에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디오를 들어라. 100번, 10번 우리가 바꿔서 하라. 그 다음에 쇼도 플랜을 매일매일 해라. 이게 바로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고결 아니겠습니까? 덱스터 예거가 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을 학습을 통해서 능력, 전문성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들이 강의해 주시는 MBS 있잖아요. 이건 뭐랄까요? A스텝이에요. 성공의 8단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 우리에게도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수분해 풀려면은 우리가 좀 미적분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수분해를 풀려게 되면 우리가 구구단을 외워야 되듯이 우리 사업에도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덱서가 6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주는 이 빈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경험한 수많은 사람 경험한 내용들을 하나의 이 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수시킨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또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이스템 목요일 날 텐코어, 그다음에 오늘 이제 MBM 시간이니까 이 MBM 시간은 바로 정신세계, 멘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우린 자연사학과라고 그랬잖아요. 독립자연사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멘탈이 약하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와 현재 지도자 상은 필수 요건이 바로 뭘까요? 네. 저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더의 필수 요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이 정신세계는 여러분들이, 요즘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안 해요.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 이 사업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약해져. 요즘 젊은 사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ABO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영사과잖아요. 9대 10법칙. 거의 90% 사람은 약한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10% 리더들만큼은 90% 약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강의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건 뭘까? 많은 경험을 여러분 터득해야 하는 멘탈이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의 지도대상, 리더의 조건 중에 필수가 뭐냐? 모든 건 다 AI나 로봇이 다 할 수 있지만 위기가 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은 터득한 사람, 시련을 많이 겪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도 그걸 겪어내고 내 파트너들이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스폰서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경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스폰서가 그런 그 경험이 없으면 파트너들한테 뭔 얘기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파트너도 힘들게 되는 거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CEO의 조건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당신이 이 회사를 앞으로 비전 있게 이끌어 가느냐 못 가느냐, 두 가지를 크게 보거든요. 이게 우리 어디 직장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이 그걸 터득하는 것이다.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은 뭘까?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되고, 어, 미래의 트렌드를 읽어나가야 되고, 이런 이 능력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터득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S는 스트렝스, 강인함입니다. 강인함을 키워야 돼요. 어떤 면으로 강인함을 키워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강인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강인해야 됩니다. 리더에게는 그래요. 우리 소비자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품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리더 아닙니까? 앞으로 다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고 크라운 엠버스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럼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뭘까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리더의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이걸 삼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신력은 뭘까? 아,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스폰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들 이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인내력은 뭘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1박 2일의 여행이 아니잖아요. 어, 2년, 3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 들어가도 신입사원 연수를 2년씩 시키는 데가 있어요. 하물며 한 리더, 비즈니스 오너를 키워나가는데 내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2, 3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과정 통해서 좋은 일만 생겨나요? 어렵고 힘든 일을 생기게 되고 어떤 데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사람, 이건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이 절제력의 크기는 아주 크게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만 결여된다 하더라도 리더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뭘까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 파트너가 그런 불평하면 여러분들 좋습니까? 내가 불평하면 우리 스폰서가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리더기 때문에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 자영사과에 많이 들어서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신체적인 강인함은 뭘까?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리더가 아프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트럴라이트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이 삽을 30년 하면서요, 뉴트럴라이트를 지금 먹으면서 한때는 제가 혈압이 있어가지고 가족력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이 뉴트럴라이트를 제가 3년 전에 이 뉴트럴라이트를 처방하면서 지금 다 끊었어요, 약을. 그래가지고 혈압도 지금 134 아주 정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을 안 먹고 정상에 돌아왔다는 거. 우리 뉴트리라이트 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건강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웰네스 앱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경험할 거라 생각 들고 있고 정말 아마 암의 사업에서 성공도 했지만 이 뉴트라이트를 만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 신체적 이 강인함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뉴트라이트 잘 먹고 굿모닝 잘 하시면요. 아마 앞으로 점점 좋은 건강을 유지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제를 통해서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력과 인내력과 절제력은 이 사람에서 시스템을 계속 타고 여러분 스폰서가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팅에 빠지지 마시고 OM 저기 오디오 듣는 거 게으르하지 마시고 책 읽는 거 게으르하지 않아도요. 이 세 가지만 잘 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취자 다 배웠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걸 좀 공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생리적인 단계, 생리적인 욕구야.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세 번째는 소속 애정 욕구, 네 번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애정 욕구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뭘까? 자아 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학자는 6단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6단계설이 뭐냐? 어, 자기 초월 욕구예요. 이거는 한계를, 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1인 기업의 오너들이 갖는 거거든요. 요즘은 1인 기업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려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우리 스폰서들은 이미 그렇게 되죠. 우리 업라인들은요. 이마트 매출을 능가하는 분들 많아요. 1인 기업이 되는 거야. 내가 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파트너들은 직원이 아니야.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다 독립된 자영사학과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팩스밀리 한 대하고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예요. 뭐 사업장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 이게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그냥 자산인 거야. 그래서 건강도 해야 되고 멘탈도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어. 그래서 강인함을 갖는다는 건 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좀 본다면은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뭘 도전할까요? 어, 기록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신기록 내면 아시아 챔피언이 되는 거고, 세계 신기록 내면 금메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더, 기록을 더 높은 기록을 낸 사람한테 또 메달을 또 금메달을 주잖아요. 메달리스트라는 것은 그야말로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영광이죠. 명예롭죠. 명예로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초월하고 한계 극복을 한 사람한테 주는 무한대의 꿈을 가진 사람, 이건 자영사학가들한테, 이른기업들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공부하고 시스템 탄다는 얘기는 자아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을 할 수 있는 욕구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최소한도 다이아몬드 이상 훌륭한 성공자가 난 나올 거라고 좀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SP, GP까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없지만 이 단계까지 되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상 대신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그 단계가 되면 이 정도 단계가 이제 이르게 된다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뭘까요? 유무형 문화재들 있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2, 3년 해가지고 이렇게 달인이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하가 25년, 30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려면 뭐예요? 30년 전부터 그 일을 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한 5년만 열심히 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인, 명인, 명장, 명창, 이런 사람들이 2, 3년 만에 이루어진 사람 봤습니까? 이 AI가 세상을 판치고 로봇이 세상을 판친다 하더라도요, 절대 이 영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 AI와 로봇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제가 엊그제 종합진단 받으러 병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제가 뉴트라틀 많이 먹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예, 판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제가 이 소화기 내과에 딱 가서 진찰을 받는데 검사도 받고 사진 찍었는데요. 그 누가 판독을 하냐? 로봇이 다 해요. 그 의사는 그 판독한 그냥 이 내용을 읽어주고 있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기까지 힘들어서 할 텐데 이제 의사가 하는 일은 없구나. 그냥 그 로봇이 그냥 AI가 그냥 판독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불가구나. 그럼 뭘 생각했어? 의사가 사라지겠구나. 뉴트라이 때문에 이제 약국이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이요, 10년이, 2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AB가 사라질 건지, 약국이 사라질 건지, 그건 가보면 알겠죠. 식당에 가면요, 로봇이 다 밥 날라주고 있어. 요즘 거의 다 그래. 이미 자동차에서는 다 로봇이 다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더 한다는 얘기지. 근데 바로 자기 초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꿈을 실현시키는 자영사학가들, 이른 기업가들은요, 오로지 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업에 그래서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운동 스타들이야.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변호사가 됩니다. 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운동선수, 야구 스타가 되고 싶다. 골프 스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아니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유튜버가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는 어때요? 예. 그런 사자 붙은 사람이 꿈이었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사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ABO 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전 내 자녀들에게 ABO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ABO가 돼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모를지 몰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 분명한 결과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손녀도 난 ABO 만들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음. 네 번째 뭐냐? ABO예요. 그냥 ABO가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다이아몬드 이상급 정도 되는 아주 성공하신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대, ABO들이 2대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3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사업을 하면은요, 앞으로 아까 5가지 오복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시대까지 앞으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 가족들한테도 이 사업을 강력히 강추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뭘까? 무한대의 꿈 실현. 이거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 경제사회의 트렌드가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2대, 3대가 가업을 승계하는 사업이 앞으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수 중소기업 보면요. 그 기업들을 가서 2대, 이대들이 나와서 기업의 오너가 돼가지고 물려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용인에 살고 있는 이 홍진 크라운이라고 헬멧은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만드는 회사예요. 저는 투자신탁 다닐 때부터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 헬멧이 조그만 중소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이 기업을 남한테 팔까요? 아닙니다. 다 지금 아들, 손자까지 그 기업을 좀 이어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 뭐 전자회사의 효시라고 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같은 데가 그런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식당 같은 데도 보통 동수원 여기 갈비 뭐 이런 유명한 그 갈비집 보면 다 2대, 3대 다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앉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식당도 요즘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식당 해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식당 하나 운영해야지 커피숍 하는 게 저는 아주 걷고 말기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50년, 100년 살아가지고 있는 그 가게하고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저 한 5년 전에도 가보고 10년 전에 가봤어요. 교토에 가보면요. 교토미나 동경도 마찬가지, 교토도 마찬가지인데 이 100년 가압 승계를 한 기업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스시 가게도 보통 100년이에요. 라면 가게도 100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줄을 서가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4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차라고 하는 가위 만드는, 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 크지도 않아요. 한 50평밖에 안 되는데, 앞에는 한 5평 정도 되는데, 그 땅값이 비싸니까 그 뒤로 쭉 들어가서 한 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칼 만들고 다 해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거기서 일을 다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나무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전지칼을 2개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하는 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뭘 하고 사인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기막찬에가 천자를 써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세에다가 파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자를 해가지고 날짜고 딱 해서 기념일로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5년을 쓰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철 자체가 달라요. 이런 회사의 제품하고 인제 만들어진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장인들 이런 장인들 시대가 결국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가업승계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애교는 상속되고 있죠. 애교는 어떨까요? 가업승계 이것도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중에 다이아몬드 되거나 에merald 되면 가업승계 해줄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자녀들도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자녀가 만약에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에merald 되면 에merald 수입 다 받고 또 내가 다이아몬드 되면 다이아몬드 수입을 또 자녀한테 준다면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사업이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부분이 어렵고 힘들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해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저는 아메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3대 상속이 되는 시점이 이제 오겠죠, 우리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손자도 이제 18개월 됐지만 이제 ABO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자기가 이제 판단하겠죠, 그런 부분. 자, 근데 덴마크를 한 10년 전, 한 15년 전에 덴마크를 가봤어요. 덴마크를 가보니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요트를 타러 갔는데 그 요트를 이 운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그냥 젊고 아주 그냥 에리트 같은데 요트 운전을 하면서 직업이 뭐냐 하면 요트 강사래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요트 강사를 하냐고 우리 한국 같으면 판검사 시키고 막 그럴 텐데 덴마크는 판검사, 뭐, 의사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요트 강사가 최고래요, 여기는. 그건 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금 판검사 원치 않고, 의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10년 후에 미래를 제가 거기서 보고 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냥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하세요. 앞으로 어떤 날 오는가. 우리 오늘 강의 듣고 있는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타지구를 가지라고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부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최고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직이에요. 직장과 집주자, 그 다음에 즐걸 낙자예요. 이제 앞으로는 직장과 주택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동경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도 다 동경으로 돌아요. 우리 한국도 강남 쪽에는 뭐요? 회사돼 있고, 집도 거기 있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강남가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집주락이 있는 곳이 앞으로 내가 살 것이다. 자, 그러면 출퇴근도 이제 쉬운 거죠. 출퇴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애비들은 어떨까? 애비들은 홈미팅을 하면서 집에서 사업을 해. 그죠? 그다음에 데모도 하고 거기서 쇼도폰을 할 수 있어요. 퀸도 하면서 먹어가면서 즐길 수 있어요. 어쩌면 집주락을 우리가 이미 60년 전서부터 이걸 시행하고 온 거다라고 보니까. 그 우리 사업은 영원하다. 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퀸 요리 하면서, 우리 데모도 보여주고, 퀸 요리 먹어가면서 쇼도 푸는다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가 뭐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복제시키면 네트워크가 커지고, 그럼 인쇄수입구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뭘까? 맞춤형 비즈니스예요. 향후의 대세입니다. 자, 이 맞춤형 기술가 향후 대세라는데 우리는 65년도부터 이미 고객 찾아다니면서 우리 화장품도 설명해주고, 그죠? 뉴트리도 먹은 거 경험 얘기 나눠주고, 퀸도 해주면서 경험 나눠주고, 이게 1대1 맞춤형 아닐까요? 우리가 뭐, 한 300명 모아놓고 시스템 강의 같은 거 하고, OSR이나 뭐 이런 건 할런지 몰라도,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A별대로 계속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1대1 미팅은 우리가 계속 우리 리더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바로 맞춤형 비즈니스야. 앞으로 뭐로 대신할 수 없는 거다. 로봇이 대신할 수, AI가 대신할 수 없는 분야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영원하게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전 비즈니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미용, 영양, 세계 선두 기업, 65년 역사를 가진 기업, 뉴트라에서 9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나올 수도 없다. 이런 기업과 우리 ABO들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음. 두 번째, 생활필수품은 전쟁이 일어나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들. 영원한 거죠. 세 번째, 교육 시스템이 완벽해. 이건 복제가 돼요. 복제를 제대로 시켜서 니들을 양성시키게 되면 내 네트워크는 무한대로 배수의 개념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 매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 김종인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25년 전에 아리조나 가가지고 정말 그 어려울 때 리더들 몇 명 말귀도 못 알아듣는 우리 리더들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서 텍스타이걸 만나게 해주고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해준 그런 경험 때문에 오늘날 싱킹빅이 이렇게 태동된 거예요. 저도 잘 몰랐던 시절에 따라갔었죠. 저도 사장님만 있으면 우리 됩니다. 왜? 사업이 잘 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 수백 명의 다이아몬드들이 덱스터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메모하면서 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업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맞춤형 비즈니스, 우리가, 음, 정말 이미 하고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S는, 센시티비, 네, 센시티비, 네, 감수성이라는 뜻이에요.
감성지수, EQ. 이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 상당히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의 심리적 대응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너를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 너도 모르고 나도 물론 백전백패.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50%.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의 심리적인 대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DISC에 대한 것을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가 D타입이다, I타입이다, S타입이다, C타입이다. 네 가지 타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는 모든 타입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DISC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리더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품 다 알아야 되고 그 수백 가지 되는 제품을 어디서 합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DISC, 내 파트너들이 DISC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된다. 진짜 훌륭한 리더, 큰 그룹의 리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내 파트너가 뉴트를 잘하면 그쪽으로, 아티스트 잘하면 그쪽으로, 홈케어 잘하면 그쪽으로, 홈테크 잘하면 그쪽으로 전문성을 키워주고 이걸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일은 바로 스폰서가 하는 거고 리더가 해나가는 일이죠. 리더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경청도 해야 되고 그분 성향에 맞게끔 용기도 주고 지혜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리더는 DIS 타입을 다 공감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암의 성공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뭘까? 내가 10명의 사법고시 합격하면 5명만 합격친다는 이건 상대평가예요. 근데 10명의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10명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절대평가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있는 사업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주는 일은요, 한 발 앞서 가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좀 부지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소비자 한 사람을 놓고 우리 그룹, 내가 가서 소비자를 만들 수 있고 타 그룹이 가서 소비자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한 발 더 부지런히 가면 내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한 발 늦게 가면 남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 그 영업을 하면서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몸에 뱄어요,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꿈이 있는 분들은 부지런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요소 그렇게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가지고 많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70%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근데 리더가 됐을 때는 반대가 돼야 돼요. 리더분들은 스폰서 이야기를 70% 들어주고 내가 30% 질문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날 때는 우리가 70% 들어주는 경청. 경자가 뭐냐면 들을 경자예요. 경자가 기울일 경자입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거든요. 듣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어달라 이게야. 그게 예의야. 그러면 아마 그분이 굉장히 말을 하면서도 기분 좋을 겁니다. 우리 리더들은 그런 처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상대방의 감동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요.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고객 만족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줬을 때는 고객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고객 감동만 시켜도 내 고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객을 골드 소비자를 만들고 영원한 이 단골 고객을 만들려면요. 고객 환이라는 게 있어요. 뿅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부부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근데 그분이 나의 큰 고객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이 연극을 산 부부가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연극을 좋아하는지를 그분들 몰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극 티켓을 2개를 딱 사가지고, 사장님, 오늘, 아, 내일 모레, 두 분이 결혼 기념일인데, 연극 좋아하시죠? 제가 티켓을 2장을 구입해 왔습니다. 두 분이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이게 당신이 어떻게 내 결혼식 이름을 알았고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 말 속에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어차피 쓰는 제품 나한테 쓸까요? 다른 사람 쓸까요? 어차피 사업한다면 나하고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돌아가신 김수환 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어라 했어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정직하고 신뢰를 가져야 되고 배려하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어. 좋은 품성이 경쟁력이다.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빼놓지 않을 때가 없어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이게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이에요. 실력과 플러스 인성을 갖춘 사람이 그리고 부지런해지면요 모든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배려를 하고 겸손하고 책임있고 도덕성을 가지고 여기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분은 바로는 성공하려는지 안 하는지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먼 미래를 보면 이분은 아마 우뚝 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주기님께서 사랑은 그게 쉽지 않다. 내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당신 경험으로 보면 70년이 걸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뭘까?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정말 당당한 사람 만들고, 그럼 내 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죠? 음. 그렇게 되면 어떨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뭘까요? 가족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어.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겠죠. 자연부터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추기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겁니다. 야, 이게 맞구나. 나부터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 스스로 사랑할 줄 알으면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를 사랑할 줄 알고, 사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연까지 사랑할 수 있겠구나. 자연까지 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메 다이아몬드도 일시적으로 성취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계속 성장, 유지, 발전하려면요, 그 조건 중에 1순위가 저는 바로 1순위 조건이 바로 이게 품성이라고 해요. 인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조벽 교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성은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벽 교수가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분의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죠. 한번 기회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이분이 예, 우리 한국에서 교육계통에서 아주 유명한 분으로서 많은 강의도 하시는 분들인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한번 감동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도. 음. 네 번째는 스마일. 네. 네 번째 S는 스마일이에요. 자, 쉽지 않아요. 항상 웃는 모습이 좋다, 이게. 그래서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표정 관리하고 감정 관리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표정 관리를 잘못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고, 감정 관리 잘못하면 전체를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못해가지고 혼도 많이 나고, 매일 우리 박경수한테 말 듣고 싫은 소리 듣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지만 너는 잘하느냐 하면 저도 다 못합니다. 그냥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잘하면 뭐예요? 얻어지겠죠. 감정을 잘하면은 정말 그룹을 더 크게 키우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표정 관리는 첫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이 선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3초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결정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다시 잃어버린 이미지를 다시 찾으려면 10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뿐만 아니라 당당함, 미소, 걸음걸이, 악수할 때도 복장, 두발 상태, 이런 부분을 항상 내가 고객을 만나거나 우리 미팅에 나갈 때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가 탑체 아니에요. 이런 기업의 오너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랬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자, 감정 관리는
참고 부자가 될래? 아니면 싸고 빈자가 될래?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 리더들이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속 터지죠? 속상한 일이 많죠? 그래도 우리 리더분들은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관리 잘못하면 싸우게 되면요. 그룹도 잃게 되고, 나도 속상하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도 늘,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이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의 시대가 왔어요.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키워나가려면 이 무형자산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는 비즈니스예요. 왜 무형자산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맨 처음에 나 혼자 사업을 하고 나 혼자 제품 쓰다가 내 친구 만나가 제품을 전달하게 되면은 소비자 한 명 생기게 되죠. 또 소비자가 또 한 명 만들면 소비자 또 한 명 생기게 되죠. 또 한 명 생기게 되죠. 또 한 명 생기게 되죠. 맨 처음에 무형했다가 유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이건 상속세가 없어요.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거의 반은 이제 세금을 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도 그 세금이 없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부분. 아직 미국에도 이 무형자산에서 세금을 뗀 예가 없으니까 우리도 아마 못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기준이 없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상징자산 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상징자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상징자산의 성공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품성, 인성, 첫 번째 정크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행동력이 따라주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스킬을 키우고 아까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지식을 쌓아나가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행동의 크기만큼 내 영역을 커지고 내 어떤 커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내 이미지 관리에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것이 제 오늘 강의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sacrifice, 희생정신이에요. 자, 21세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어요. 서번트 리더십은 너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파트너도 올려주고 스폰서도 올려주고 이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 벌써 이거 지난 얘기지만 4, 5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미국의 성공자들의 직업 순위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1순위가 주부들이에요. 두 번째가 간호사, 세 번째가 교사 순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강의하시는 분, 뭐 스케일이, 경력이 좋은 분들,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강의를 많이 쓰고, 주부들도 강의 쓰고 하긴 하지만, 주부 아닌 분들이 어디 있어요? 거의 80% 이상이 다 주부죠. 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쓰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성공자는 보통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실제 보면. 근데 왜 간호사들은 2순위냐? 그 덱스터에 그 석세스 파일 보게 되면 한 7, 800명의 그 성공자들의 파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직업군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이 간호사가 바로 희생정신, 이 고객, 그 환자들 이렇게 뭐, 돌보는 그런 마음이 몸에 배난가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이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하는 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 대하는 건 더 잘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신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이 성공자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 음. 아마 교사하면 것도 신뢰성, 믿음, 이런 부분이 1순위 아닐까요? 예? 그죠? 교사래 그러면 다 믿잖아요. 어. 대부분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교사 되기 어렵지만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학부모들이 저런 교사는 빼라고 할 정도로 아마 신뢰를 굉장히 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ABO들은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생각이 항상 가져야 되고요. You first 정신. 우리 김정사님 늘 우리한테 강조 You first. 당신이 최고다. 음.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면 아마 겸손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대화하게 되면은 평소에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마 성공자가 돼가면서 어느덧 내가 완숙한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투자신탁을 20년 다녔는데 이 고객과의 관계는 뭐냐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저는 항상 을이야. 고객들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한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요,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한 일주일만이라도 갑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자, 그러자 제가 아멘을 만났어요. 아멘을 만나가지고 사업을 30년 했습니다. ABO 스폰서도 갑입니까? 을입니까? 결론 않게 되더라고요. 갑이 되질 않아. 갑이 되면 안 돼, 사업이. 어. 평생 나는 을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사업을 하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을이 싫었는데 내 사업을 하니까 을이 이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고 감사할 줄 몰라. 어떤 우리 이 아는 파트너가 남편이 사업하셨는데 그분도 어디가 성공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메이도 뭐 어렵다고 아니, 아메이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되는데 그 하청업체인가 봐요. 대기업 하청업체인가 봐요. 대기업에서 하도 쪼아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이 얘기를 하소연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대기업 직원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냐고. 그러면 남편이 그 하청업체 사장이고 돈을 많이 버는데 빈수 오너 아니냐. 그럼 직장 생활하지 왜 빈수 오너 하느냐. 그 사람은 봉급 일정한 봉급을 받고 언젠가 잘릴 사람이지만 남편은 평생 내 사업이고 내가 그 직장 생활 하는 사람보다 몇 수십 배 연봉을 내가 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참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 사람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고. 사장한테 큰 소리 치냐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어, 우리는 누구한테 큰 소리 칩니까? 이런 빈스 오너 아닙니까? 파트너한테 아니면 소비자한테 큰 소리 치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속은 상하다고? 내 은행 다닐 때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고객이 한 5억을 예금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 은행보다 우리가 수익률이 한 3% 높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정기예금 넣고 우리한테 채권 저축을 하게 되면은요, 5억을 넣게 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나가요. 그러면 추석 때나 구정 때 선물을 갖다 드리거든요. 이게 은행에서 갈비짜기로 가져요. 근데, 투자신탁 예금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아니, 뭐, 선물도 조그만 거 갖다 준다, 이렇게 화소연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모님, 한 달에 200만 원씩, 한 달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 저게, 12달 2,40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잖아, 은행보다 이자를. 그 이자를 드리지 말고, 소고기를 사다 드릴까요? 소 5마리는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 농담 삼아 한 거지만 나도 농담을 한 얘기인 거죠. 예. 그랬더니, 아유, 맞아, 맞아. 내가 그걸 몰랐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빈스 오너, 자양사과의 마인드가 뭐, 어떤 생각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진짜 무조건 참고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참을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자,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ABO의 세 가지 불문율을 말씀드리겠죠. 네, 불문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꼭 우리가 이 규범은 아니지만 지키면 아주 좋은 룰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제가 마칠까 싶습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A별들은 모든 미팅에 꼭 참석하고 배워라. 아까 지식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지식과 정보 습득을 필수예요. 이런 것을 소홀하면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운명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식으로부터 결론은 나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MBS, MBU, 그다음에 그 MBM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강의를 철저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시간은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 하는 것이 강의의 요입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나 업라인과
소통하고 잘 따르라. 여러분들 스폰서가 날 잘 따르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어렵죠?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스폰서 대신에. 근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스폰서는 업라인하고 소통하고 잘 따르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잘 따르면 내 파트너이 그대로 팔로업이 돼요. 내가 안 따르는 모습은 파트너들은 그냥 안 따르게 돼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따르면 파트너 그대로 따르게끔 되었습니다. 스폰서는 뒤도 옆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사업하는 스폰서만 따라가고 시스템대로 해나가게 되면은 제대로 꿈을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은 나를 따라오게끔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룹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S는 복제의 근간이 되고 인쇄 수입이 기본이 됩니다. 나와 나의 스폰서 업라인 이 LS는 복제의 근간이 되고 인쇄 수입이 기본이 된다고 말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은 여러분 스폰서한테 듣고 배웠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야? 이걸 했다라면 가장 기본적인 계획된 행동을 매일 실행하라. 앞에 일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곱하기 이 세 번째를 하지 않으면 제로예요. 그만큼 행동력이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1인기업의 오너고 내가 행동한 만큼 내 네트워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 복제를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행동은 오로지 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단을 추가하고 데모하고 숏오프라인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매일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들이 원장과 그런 얘기해요. 사장님은 어떻게 SP 갔어요? 어떻게 빨리 다이아몬드 됐어요? 이런 얘기를 질문을 가끔 받아요. 저는 그래. 전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살지를 않아요. 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뭐. 택시타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줬는데 왜 내 생각대로 해? 65년 타이어가 다 개발돼가지고 검증이 다 됐는데 내가 왜 타이어를 개발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검증된 거는 그냥 따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데모하고 명단 추가하고 쇼도프레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한 거. 두 배, 세 배로.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가 크더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실행해야 될 부분,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 순간 자연사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지? 맵 들어가 보시죠. 맵 들어가서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 그래. 아, 나는 아직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나는 오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빵일 거예요, PV. 그래서 안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 파트너가 나와서도 안 들어가.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든 없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서 확인하겠죠. 최소한 SP상 리더분들이나 어느 정도 빌더 정도 되신 분들은 내 PV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 소비자가 늘어나고 내 PV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습관을 안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공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 혼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A밴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김학천이 혼자 딱 있다면은 빵빵이겠죠, 전부. 소비자도 없고 PV도 빵이겠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빵빵이야.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빵빵이야. 일주가도 빵빵이야. 그러면 어떤 반성이 될까요? 너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니? 그죠? 내 삽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 PB를 체크하고 확인하게 되고 내 소비자가 늘은지 안 늘은지 확인한 사람들은요, 내 사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파트너들한테도 그걸 올바로 안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PV가 나는 한 게 없는데 PV가 만약 5만 PV 올랐다면 그 파트너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룹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습관해야 됩니다. 습관들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PV 체크하면서 여러분 네이버 체크하면서 소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늘 판단하시면서 이 사업을 보시면은 아마 내가 못했다 하면은 아, 내가 스스로 반성도 되고 내가 성장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장사가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네트워크가 커지고 아마 여러분 핀업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1시간 경청하신 여러분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일부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마 필요한 것만 소화하시면서 여러분 사업에 참고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제 강의도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다하셨습니다.